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어요. 어제도 특히 코스피는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78%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2600포인트가 깨졌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6%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 급락장에서 잘 버텨주었었던 제약 바이오주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오늘은 바이오 쪽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상승이 나온 업종들 딱히 찾기는 어려운 것 같죠. 그래도 어제는 2차원 작업 반도체 모두 급락이 나왔었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밑에 꼬리를 달면서 조금은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어제 급락이 났었던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있죠. 오랜만에 빨간 양봉이 들어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주 HLB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어제와는 다르게 제약 바이오주에 급락이 있었네요. 때문에 우선 이런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역시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었고 최근 한 달 내에 있어 이틀 동안 연속 수매도 물량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내내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만큼 그 매수 물량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하고 수급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면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했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었던 셀트리온,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랜만에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각각 상위 종목에 올렸고, 또 기관의 LNF, S51, 카카오, HD현대, 일단 LNF를 제외한다면 딱히 많은 매수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은 매도 비중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자, 어제 나스닥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1.2%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었고, 또 일봉으로 보면 4일 연속에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달 사이에 있어서 지금 시점이 가장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직전 고점이었죠. 14,400포인트.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상승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 밑에는 또 매물대가 한 차례 있죠. 때문에 아마도 14,400포인트 내지는 이 매물대 저점 14,100포인트, 최소한 그 안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또 꺾일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은 신경 써서 보시고요. 그리고 S&P500도 0.8% 낙폭이 있었고 이것도 나스닥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고점하고 저번 달, 한 달 전 매물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추세는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다우지수는 그래도 그동안 조금은 잘 버텼었던 다우지수도 어제는 0.7%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도 2%의 급락이 있었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한 차례 고점하고 여기 매물대 3,8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안에서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도 0.7%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아요. 한때는 마이너스 2.3%까지 나왔지만 밑에 꼬리를 달고 많이 올라온 모습이 나왔고, 대만 증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0.8%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밤사이 나온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한 차례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혔었고, 그 때문에 중동 전쟁이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였다면 다시 불붙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감의 시장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흥구석이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세가 좋지 않다는 것은
시장에 반대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 중심주들 있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이런 시장 중심주들은 어제와 오늘처럼 다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새롭게 다시 나왔던 만큼 어떤 추가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중동적으로 확산이 되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주의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단발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밤사이 나왔던 이슈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오전장에는 시장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조금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대체적으로 빨간불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연초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제약 바이오주들, 삼성 바이오직스라든지 또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반대로 바이오 업종이 오늘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일단 바이오 업종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바닥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조정 기회를 살려보면서 예를 들어 11선이라든지 나는 조금은 짧게 대응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모든 업종들이 다 같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반도체가 쉬어갔다면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 이쪽에 강세가 나올 수 있고, 오늘처럼 제약 바이오주가 쉬어간다면 상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종 간의 수급 이동,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4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의 하락세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 연초에 애플의 새로운 전망이 나왔고, 그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나스닥의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전체적인 국내 시장까지 이렇게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하다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AI 관련주를 꼽아본다면 엔비디아, 그리고 AMD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AI 쪽에 대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 3분기에 출시되었었던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부진까지, 그런 것도 최근의 단기적 실적 부진을 넘어서 장기적 성장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는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또 밑에 꼬리를 달면서 바닥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은 차별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을 떠올려 본다면 폴더블폰, 그런 스마트폰 말고는 딱히 어떤 혁신에 대해서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아마 2010년 그쯤부터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년까지 1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딱히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갤럭시 24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만간에 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AI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는 이슈가 있고, 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시가 돼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게 호응이 좋다면 실제로 동시통역 서비스도 된다고 하잖아요. 때문에 조금은 애플에 비해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진작에 팔 걸,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단기 투자라였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은 업황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저는 충분히 반도체 쪽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보유해보자, 이 생각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 나온 기사를 보면 2026년까지는 슈퍼 호황을 보일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럼 만약에 26년이 정말 실적의 피크 시점이라면 25년까지는 계속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018년하고 2021년 이렇게 두 가지 실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의 주기는 2년에서 3년 정도,
그 정도를 보이면서 주가는 성장해 왔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보신다면 이제는 다시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AI 반도체까지 이게 추가가 되면서 분명히 직전 고점에 대한 도전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항상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때 그때 항상 시장을 주도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고점을 경신하면서 주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단순히 도래하는 반도체의 사이클을 넘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였죠. 그리고 2017년 이때도 3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서버용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었고,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반도체의 사이클이 도래했구나 라는 생각을 넘어서 여기에 AI 반도체, 이게 더해짐에 따라서 분명히 지난번처럼 직전 고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위치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내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제주 반도체라든지 또는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시면서 지금은 세 번째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에 있는 충분한 시점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단기간에 돌파하지 못하겠죠. 최소한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는 조금 더 길게 내다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코스피를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 확연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한 차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충분한 매물대도 있는 만큼 쉽게는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